그리고 재고 리스트. 이제 재고 리스트에서 재고 리스트 강조를 했는데 제가 저번 수업 때 재고 리스트에 VAT가 포함되어 있냐 안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정보에 반영하는 거는 부가세는 비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임시 계정 잠깐 맡아둔 거고 잠깐 나갔는데 나중에 공제로 받기 위해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하는 재고에는 부가세가 절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반영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여기는 다 공급가 얘기죠. 당연히 의제매입 요거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재고자산으로 다 쌓여 있잖아요. 이게 식재료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품이라고 할게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이렇게 자산이 쌓이고 있어요. 근데 실은 그달그달 다 썼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식당 원자재로 썼단 말이에요. 식재료로. 없어요, 실은. 근데 장부상에 우리가 원가 대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 그냥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매달 월결산을 하는 데들은 여기가 매달 원가 대체가 돼요. 근데 일일 결산하는 데들은 일일로 원가 대체가 다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월 결산한다라고 하면 매달 원가 대체가 돼야 되는 거죠. 저 2,100만 원 중에 2천만 원 재고 썼다. 그대로 썼으면 실은 15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대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재고자산에 계속 누적이 되어서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원가 대체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도 비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그냥 6월에 2억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외부 기장을 하다 보면 월결산까지는 해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상반기 결산할 때쯤 이렇게 한꺼번에 1월부터 6월로 해서 원가 대체하는 요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억 1천은 1월부터 6월까지 쓴 원가가 2억 1천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2억 1천을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재고 리스트 받았잖아요. 재고 리스트에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재고가 500이 남고 나머지가 원가 대체되는 분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재고 리스트를 받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이제 재고 리스트 좀 이따 얘기할게요. 먼저 결산자료 이제 그 감가상각비하고 재고 리스트가 수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결산 일자를 월결산한 데들은 여기를 매달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단기 결산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계산 안 한 법인들 진짜 뭐 없는 법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익이 안 나고 해서 연결산 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1월부터 12월 거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도 보통 1월에서 12월 많이 할 거거든요. 식당들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상반기 결산이니까 1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근데 여기에서 입력을 할 거는 감가상각비. 아까 월별 감가상각 계산해서 그 자산별로 다 봤잖아요.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조에 쓰인 감가상각비가 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제조 쪽에 감가상각 넣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는 전 이제 판관비만 있다라고 보고 여기다가 넣었는데 제조 있고 또 공사 원가가 있을 수도 있죠. 공사 장비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그쪽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판관비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고 리스트 받았잖아요. 그러면 재고 리스트 받으면 여기는 상품도 있고 식당 매출도 있고 제품도 있기 때문에 재고가 좀 많죠. 보면 상품 재고 5천만 원 있고요. 기말 뭐 식재료 해가지고 또 식재료 재고 500
있고, 원재료 재고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공품도 1000만원 있어요. 만들다 만 거. 제품은 만들다 만 것도 있으니까 그 제공품 있고, 그 다음에 완제품, 제품을 다 만들어낸 이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 그 재고가 9,800 정도 있네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대충 입력을 한 거지만, 요거를 입력을 하실 때는 회사에서 재고 리스트 받아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제품 9,800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제품도 다 뭐가 있을 거잖아요. 제품별로 재고 리스트가, 진짜 재고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제품 얼마, 상품 얼마 이게 아니라 상품인데 여기에 A 상품 얼마, B 상품 얼마 이런 식으로 재고 리스트가 있거든요. 재고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할 거니까. 재고가 없으면 또 거기서 또 주문을 해서 또 판매를 할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재고 리스트 관리를 해요. 근데 식당 같은 데들은 안 하죠, 실은. 근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재고가 있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식당에서는 재고 리스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재고가 없는 걸로 돼서 다 원가 대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설명하느라고 업종이 다양해서 많은데, 그 회사의 특성마다 있어야 되는 재고 리스트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요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 리스트에 있는 금액을 입력을 하면 해당 금액만 재고 자산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원가 대체되는데, 이 재고 자산으로 남겨두는 거는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원재료, 부재료 이거는 말고, 손익계산서에 보면 상품 재고하고 제품 재고, 그죠? 그거는 손익계산서에도 재고로 보여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도 재고 자산으로 보이게 되죠. 그때는 이제 원재료 재고나 이런 것들도 다 재고 자산으로 보이게 됩니다.